안녕하십니까. 뉴스빔 TV 애청자 여러분. 뉴스빔 김종원 국방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님의 국방안보 주요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캠프 공약개발 부단장 박경혜 부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단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특히 국방안보 정책 지금 계속 혁신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놓고 계시던데요. 네. 예. 특히 현역 대상자 가운데 간부를 선발하는 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기초군사교육 이수 후 복무유예, 그다음에 자율입대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군으로서는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인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이게 8호 공약이고요. 예, 저희가 현역 대상자 가운데 말 그대로 간부를 선발하는 공약입니다. 네. 간부를 선발하는데 이게 그러면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최대 3년간 입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이것이 지금? 네,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병역 의무자가 있잖아요. 병역 의무자가 있으면 대학교 재학 중에 우선은 기초군사훈련 4주. 지금 기초군사교육을 4주를 이수하고. 그리고 본인의 학업 계획에 맞춰가지고 입영 시점을 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자대 배치 또는 특수병과 입대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 그러면 그 지금 단기 복무 군간부, 예를 들어서 단기 복무 장교, 단기 복무 부사관, 그리고 이제 병사 기초 군사훈련 이걸 통합한다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사실 이 간부 양성 과정하고 병 과정하고는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공약으로 내놓는 이거 자체가 기존의 어떤 장교 양성 과정하고 그 병립해서 어느 정도는 병립해서 있는 제도기는 합니다. 이게 신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설 제도. 다만 이게 지금 현역 대상자 중에서 그 딱 일정 그 집단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성적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간부 10% 같은 경우는 장교 25% 이내까지는 부사관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제도니까 기초군사훈련은 통합이죠. 기초군사훈련은 그러니까 현역 병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중에서 성적 상위 10%는 장교로 뽑고 그 다음에 상위 10% 이하부터 25%까지는 단기 부사관을 뽑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기초군사교육 수료 성적 그다음에 이제 체력도 보고 인성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뽑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간부 후보 교육은 기초군사훈련 이후에 이제 이것은 또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병사는 병사 트랙으로 가고 부사관이나 장교는 장교 트랙으로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제도 중에서 획기적인 것이 복무기간을 지금 ROTC는 지금 28개월이고 그다음에 학사장교는 지금 36개월인데 이거 보니까 2년으로 이거 ROTC 지금 ROTC나 학사장교 이쪽에서 지금 그 지원율이 굉장히 낮은 이유는 복무기간을 단축해달라 이런 요구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근데 이번에 냈던 안 중에 보니까 이 복무기간 2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줄이겠다. 이것을 정책을 내놨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게 실제로 총 2년이라는 복무기간 안에서 그 장교 그러니까 간부 교육을 또 제외하고 1년 7개월 정도. 실제 복무기간은 자대 배치 후에 1년 7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면 지금 현재 있는 뭐 ROTC라든지 그리고 학사장교 현재 각군별로 약간 상이하거든요. 복무기간이 좀 상이한데 그런 거를 좀 축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만약 이게 계속 공약이 실행이 된다면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이게 그 보완책으로서 워낙에 지금 초급 간부가 지원율이 엄청나게 낮죠. 그다음에 지원 이게 충원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고 있죠. 실제로 자대에서 뭐 초급 간부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개인당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업무 공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람도 적고 지원도 지금 적어서 군도 충원이 안 되고 간부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현상을 좀 실질적으로 좀 개선해보자. 개선하고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복무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이게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니까 28개월에서 2년으로 그 다음에 또 36개월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선발 인원을 뭐 그러니까 최소 두세 배 이상 대폭 확대해서 뽑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담을 이제 그 기간을 그러니까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기 때문에 4개월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또 누군가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많이 뽑아서 채우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약간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ROTC하고 그 학군, 학군 ROTC하고 그리고 그 학사 장교는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병립을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점차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결국은 양립하다가 또 이게 학사 학군이 양립하다가 결국은 학군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복무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것이다. 기존에보다 훨씬 더 이것이 선발만 된다면 그 복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군간부 확충을 늘리기 위해서 장려 혜택을 대폭적으로 단기 군간 그 간부들에게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같은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어찌 보면은 간부로 사실 일반병으로 지원을 하면은 기존대로 그렇게 딱 단기 복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간부를 확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만큼 조금 더 어찌 보면 일반병의 입장에서는 병복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간부를 하게 되면 그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은 뭐 맞습니다. 18개월이니까 지금 육군 기준으로. 육군 기준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그 복무한 만큼은 그 국공립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공립 대학 기준으로 그렇게 상한은 그렇게 맞췄고요. 대학과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건 엄청나게 획기적인 건데 재원 뭐 마련 이런 것은 충분히 별도로 고려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단기 간부 복무를 성실히 그 마친 자에 한해서는 또 유예 또 중도 포기 때는 이제 회수 조치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을 내걸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데 이게 뭐 싱가포르 안을 그 벤치마킹에서 갖고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 공약 어떤 기대 효과를 노릴 텐데 어떤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도 계속 부족한 그 단기 간부, 단기 복무 간부에 대해서 인력을 좀 단기간에 걸쳐서 확보를 충분히 하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찌 보면은 기초군사 훈련을 통해 가지고 통합 선발을 해서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자원을 간부로 선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 간부 교육은 만약에 그 군사 교육에서 이렇게 그 선발해서 실제로 4개월 정도 또 하게 되면 사실 4개월이라는 기간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장교 양성, 단기 복무 장교 양성 과정에 대비한다면 보통 한 11주, 12주 정도까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거의 4개월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간부의 인력이 좀 질적으로 개선하고 좀 향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질적 개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또 등록금 지원하고 복무 연장제 이런 것을 하면 이제 학업도 자유롭게 학업도 병행 연계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존에 어찌 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그 군 복무 의무자의 어떤 중심으로 맞춤형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뭐 국방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자 중심으로 좀 맞춰줬다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저출산의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장병들이 많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간부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그렇죠. 감사거든요. 지원율이 떨어지고 뭐 202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ROTC 기준 같은 경우는요. 한 80%, 70%, 80% 정도가 네 정원 미달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안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준석 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셔야지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국방 안보 주요 공약을 이렇게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후보님들이 뭐 대통령이 되시든 되지 않든 간에 국방 안보는 항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참에 이번 계기로 해서 국방 안보에 우리가 그 보완해야 될 점은 뭐고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한번 우리 국민들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단지 뭐 우리 이준석 후보님 그다음에 우리 뭐 이재명 후보님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일단 그다음에 되시고 나서도 이게 된다고 해서 꼭 이런 정책이나 공약이 집행 100% 뭐 집행될 것이라고 이제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난한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네. 기득권도 쉽지 않고 이 제도나 시스템을 고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이런 좋은 개선점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서로 고민해보는 국민들도 그다음 국방 당국도 이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내놓은 이런 공약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저희들이 굉장히 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교 국방 기본 틀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준석 후보님은 그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요? 사실 저희가 국방 공약은 지금 현재 공개된 걸로는 하나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도 계속 앞으로 내놓으실 예정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긴 합니다. 뭐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준석 후보가 안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딱 이렇게 맞아요. 공약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그 한미 군사동맹 강화가 외교 국방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TV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인터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한미 군사동맹 강화, 그다음에 외교 국방의 기본 원칙이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기본으로 깔고 한다 이 말씀이시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북한의 위협, 그다음에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 요즘 핵 위협이 현실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인수 후보님이 그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면은 뭐 북핵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위협이라든지 그렇게 좀 나눌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픈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 기존에 우리가 뭐 핵 확산 억제 그 전략은 유지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뭐 그 상수고요. 확장 억제 공약은 그대로 그렇죠. 지금 한미 간에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기본적으로 가면서 갑자기 개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거는 쌓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그 근간을 건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국방에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미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확장 억제 공약을 공고히 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다 이 말씀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뭐 추가적인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어찌 보면은 북한이 지금 현재 잠수함 잠수함을 활용한 작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탐지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방에서 후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뭐 그 동해상이라든지 가까운 쪽 그쪽에서 또 만약에 공격을 하거나 그랬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24시간 정도 계속해서 감지를 하면서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뢰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뭐 공격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공격 핵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제 저기 이제 우리 이준석 그 후보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이제. 좀 구별을 둬야 될 거는 뭐 전략 원자력 핵 잠수함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략 그 핵잠이라고 하는 SSBN. 근데 SSN은 이제
이게 이제 그 핵 추진 동력으로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저희들이 이제 핵잠을 이제 하는데 핵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고 이제 전략 핵잠은 아니고 그냥 핵잠이 왜냐하면 사실 이 전략 핵잠 같은 경우는 주변국 주변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핵무장을 해야지만 전략 핵잠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격 핵잠 정도는 우리가 방어적 측면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핵잠은 우리가 핵잠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요즘 정보사 그 블랙 요원 그 기밀 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좀 떠들썩해 했는데요. 국방부도 그랬고 이거 관련해서 간첩법을 좀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의원님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공안 중국의 그 정보기관에서 정보기관 출신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한국에서 간첩 핵인을 한 중국인에 대해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 증거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대로라면 우리는 실제 군사기밀보호법으로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간첩법 엄밀하게 이 부분은 간첩행위죠.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개인 그 SNS 계정에 그렇게 좀 촉구를 했다. 촉구를 했던. 그러니까 이게 군사기밀보호법으로 하면 좀 이제 강도나 그 형량이나 이런 거는데 이제 간첩법으로 하면 굉장히 안보적 측면에서 최고 사형까지도 사형까지 할 수 있고 좀 더 세게 처벌을 해야 맞습니다.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또 보험 관련해서도 지금 이 후보님이 평소에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나요? 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천안함, 뭐 천안함 조작설 뭐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붕괴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전 그 최원일 함장이 1인 시위할 때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평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 뭐 희생하신 장병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보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당하게 예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역시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국방 안보를 보는 것 같은데 이제 특히 군 가산점 그다음에 우리 K방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공약을 내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군 가산점이나 그 특히 우리 그 이준석 후보님은 뭐 군 가산점 그다음에 뭐 K방산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언제 공약을 낼 예정이신가요?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된 바는 없고요. 앞으로 낼 예정도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딱 그거 하나만 딱 콕 집었을 때는 그것만으로 딱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방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K방산만 별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규제 철폐 거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그 K방산 방산업체라든지 그런 데서도 분명히 좀 뭔가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보고 좀 규제 철폐 쪽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병역제도 안에서 아까 그 새로운 병역제도 안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뭐 초급 간부들 지원 방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다 묶여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이제 특히 재원 마련 이게 굉장히 많이 제기할 텐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원 마련 뭐 등록금 아까 말했는데 대학원 뭐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다 이게 사실상 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래도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재정 추계는 가장 정확히
많이 뭐 내놓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저희는 주요 후보 중에서는 네, 좀 실현 가능한 공약, 네, 그 부분에 이번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과거에 뭐 다른 뭐 타당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좀 어찌 보면 백화점식 나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공약을 내놓다기보다는 정말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네,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하고 그걸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 계속 격가지를 쳐 나가는 식으로 해서 네, 그렇게 되면 더 어찌 보면 실현 가능한 공약 그리고 또 이행 가능한 공약이 될 거니까 예,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뭐 병사 기초 군사훈련 통합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현행 그 병역제도 국방 정책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살짝 조금씩 개선하면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 뭐 우리 이준석 후보님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면 좋겠지만 혹시 못 되시면 이런 정책들이 우리 국방안보 향후 새로운 정부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도 개혁신당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단순히 뭐 네, 맞습니다. 예, 뭐 타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그냥 보다는 이제 되더라도 이런 정책들이 한번 공약으로 정책으로 내놨을 때 그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고 또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후보님이 또 저기 그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국회 차원에서 계속 한다면 이런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당선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선돼서 진짜 이런 네, 좋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들이 해서 사실 우리 군이 지금 가장 힘든 게 초급 간부 처우 개선 그다음에 초급 간부들 충원하는 문제가 네. 굉장히 그 군에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인데 이런 정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후보답게 우리 이준석 후보님의 국방 안보 정책 공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젊고 참신하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저기 보면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보면 이런 정책들이 꼭 잘 이렇게 현재 정책들하고 잘 접목이 돼서 우리 군이 체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국방 안보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님의 국방 안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